이런 가정 내에 있었던 가정 폭력과 성폭행이 정말 어떻게 보면 최고 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이게 외국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저희가 뉴스에 보도가 엄청 계속 오랫동안 장시간 났었던 사건인데, 발레리 바코, 이 40대 이 여성이었는데요. 이 여성이 2016년에요. 그 25살 연상의 다니엘 폴레트라는 그 남편을 총으로 쏴서 살해를 해요. 이거 충격적이더라 진짜. 네, 그래서 시체까지 유기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이 재판을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충격적인 가족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보니까 발레리 바코라는 이 여성이 40세네요. 네. 25일 날, 그러니까 엊그제 같은데, 네. 25일 날 이 지방법원 앞에 시민들이 재판 결과를 보기 위해서 막 엄청 모여들었나 봐요. 그 다음에 이 여성을 석방하라는 탄원서가 54만 명이 들어왔었대요. 근데 죄명만 봐가지고는 어마어마해요. 여기 사람 죽이고 시체 유기까지 했잖아요. 네. 이런 사람을 54만 명이 풀어주라고 탄원서를 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사건일까 이제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먼저 좀 말씀드리면 징역 4년에 집행유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일 거예요, 아마.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징역 4년과 집행유예, 징역 4년에 집행, 이렇게. 왜냐하면 1년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속된 상태였어요. 구속됐었기 때문에 그 1년은 일단 제해해서 징역 4년에 집행유예 3년. 그래서 바로 석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구나. 네. 근데 이게 사람을 죽여서 시체 유기까지 했는데 석방되는 사례는 없어요. 네. 우리나라건 특히나 프랑스 같은 데는 그 법은 세거든요. 맞아요. 그 이유를 좀 보니까 이게 그럴만 하더라고요. 네. 그 사연은 점점 알려지고 있었는데 2021년 5월에 이 발레리 바코가 책을 한 권, 회고록을 내면서 이 정말 그 모든 이 가족사가 다 드러나는데, 그 제목이 모두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두 알고 있었다. 네, 제목이 뚜레 몬드 이게 제가 프랑스어를 못해가지고 나도 몰라 이거. 하여튼 모두 알고 있었다. 네. 근데 프랑스에서 이게 책이 출간되자마자 바로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를 정도였는데, 이게 그녀의 삶의 일대기를 이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럼 거기에 적힌 일대기가 뭐였는지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모두 알고 있었다 하는 내용 자체를 읽어보고 소설로 인식했으면 54만 명이 탄원서를 낼 리가 없죠. 네. 그리고 그녀가 모두 알고 있었다는 내용에 어떻게 보면 그 회고록에 넣어 있던 상태를 검증이 어느 정도 됐겠죠. 네. 사실이 아니면 54만 명이 탄원할 리가 없어요. 근데 프랑스만 해도 그런 거 좀 촘촘하게 본다더라고요. 회고록이 나오면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대요. 그래서 함부로 회고록 못 쓴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회고록 막 쓰죠. 그죠? 네. 대충 넘기고 감성적인 쪽에 굉장히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를 비하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그런 일부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네. 거기에 이제 언론이 부안해동하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고요. 네. 근데 아마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회고록 관련돼서 제가 몇 개 조사한 게 있었는데, 다음 기회가 되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특히 이 범죄하고 연결된 사람들이 쓴 회고록 관련돼서는 태어난 날짜부터 어느 학교에서 학교 다닌것까지 다 검증을 해버리더라고요. 미국 같은 데서는. 그거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유영철이가 만약에 뭐를 쓴다 그러면 그놈이 지가 쓴 나는 어느 중학교,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고, 저거 몇 학년 때 우등생이었고 이런 거 만약에 썼다 그러잖아요. 미국 같은 데 그 검증 다 해요. 왜냐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연쇄살인범들의 팬덤화가 굉장히 많았던 시절이 있어서 그게 영웅화, 신격화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진짜 철저하게 검증해서 회고록 쓰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데에서도 모두 알고 있었다 하는 그 내용,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릴 내용, 그 내용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바코한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 네. 바코가 12살 때 엄마가 결혼을 해요. 재혼했구나, 재혼. 네.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 폴레트. 발레리 바코가 죽인 사람입니다. 개분에 오니까 결론은 네. 다니엘 폴레트. 네. 근데 그 다니엘 폴레트가 새엄마랑 결혼하고 나서 곧바로 들어와서 이 발레리 바코 12살짜리죠.
성폭행하고 학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뭐 맞아서 코뼈가 부러지거나 이런 둔기로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잖아요. 법상으로는 계부도. 네. 이런 그리고 나쁜 놈의 새끼. 심지어는 다른 여성을 데리고 와서 강제로 성행위를 하게 해가지고 그걸 촬영을 하는 거예요. 여성끼리 이제 성행위 하라고 시키는 거네요. 이 새끼 저 성적 성향도 거지 같네요. 진짜 보니까. 그래서 촬영을 해요. 네. 근데 이 제목이 모두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발레리 바코 관련돼서 아마 주변에도 소문이 났었겠죠. 그래서 그 계부 다니엘 폴레트가 1995년에 근친상간 혐의로 구속이 돼요. 근친상간이면 이제 그 계부 저 딸 의붓 딸을 성폭행했다는 얘기네. 네. 상간이니까 이제 어떤 위력에 의한 간음인 거죠. 네. 강간은 아니고. 네. 그래서 그걸로 3년간 옥살이를 하고 왔는데 네. 출소하고 나서 바로 그 집으로 가요. 프랑스도 우리하고 비슷하네요. 그 당시 그 즈음에는 이게 95년도죠. 그러니까 그 즈음에 우리하고 유사하네요. 성폭행 당해도 결국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시스템이. 그래서 지금은 쉼터라든지 국가에서 제공하는 어떤 장소를 적극적으로 주자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아직도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지만 프랑스도 그 당시에는 똑같았네요. 보니까 이 새끼 원래 못 돌아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수님 이게 12살짜리 애가 근친상간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성폭행이지. 성폭행이죠. 프랑스도 웃기네요 이거. 그러고 나서 출소해서 다시 또 보복적인 성폭행을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보니까 기가 차네요. 계부의 아이를 4번이나 가지게 되네요. 그리고 급기야 그의 아내가 돼버렸대요. 에? 그럼 이 엄마는 뭐 했냐? 발레리 바코의 엄마는 뭐 했냐? 그 엄마 뭐 한 거예요 도대체? 엄마는 알고도 신경 쓰지도 않았고요. 다만 이 발레리 바코가 임신할 때만 신경 썼대요. 그러니까 이 엄마를 진짜 이건 엄중 처벌해야 될 사항이네요. 똑같은 악마네요. 이게 아마 이 새끼 저 성폭행 의붓딸을 성폭행하는 거 또 아내 삼아가지고 아예 사는 거. 그러니까 아내가 둘이었네 결국은. 그런데다 심지어 성매매 업자한테 넘기기까지 해요. 돈 벌어오라 이거죠? 네. 그 생각나는 놈 있죠? 자기 아내 성매매 시킨 놈. 어금니 아빠. 네, 이영학이. 네. 그 생각하고 좀 오버랩되네요. 네. 자기 말을 안 따르면 죽이겠다고 권총으로 협박도 하고 계부에서 남편으로 역할을 바꿔가면서 24년을 성폭행 학대. 이거는 그러면서 24년간 성폭행 당하고 학대 당하고 성매매 하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24년을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계부이자 남편을 살해하게 되는 거죠. 2016년 3월 달에 권총으로 쏴서 살해를 했네요. 네. 근데 이때 그 바코가 아이가 있었잖아요. 아이는 또 내내 저 폴레트 아이일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남자아이들하고 여자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계부가 또 건드릴까 봐 건드리려는 징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새끼는 짐승이구만 이거. 그래서 권총으로 쏴 죽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 재판부에서도 이 바코가 24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겪어온 그거를 인정을 했네요. 그 두려움 뭐 이런 공포 같은 거. 네. 그 검사 측도 논고에서 바코 감옥으로 돌려보내면 안 된다고 의견서 냈네요. 오히려 검찰에서. 네. 뭐 그래도 어쨌든 검찰에서 초반기에는 이제 뭐 이게 바코가 살해를 하고 나서 시체를 유기를 할 때 아들하고 같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재질이 나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 이제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고 나중에 이 재판에서 또 언론도 한몫했던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검찰 측에서도 이런 경우는 진짜 석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판사는 결국 그렇게 집행유예 때리니까 방청석에서 함성 박수 나오고 난리가 났었던 거네요. 근데 그 석방된다는 사실을 알고 바코가 잠시 또 실신하기도 했다네 법정에서. 아유, 그러니까요. 야, 이런 일도 있네요. 어떻게 보면 프랑스 같은 데서도. 근데 네? 저는 이 바코가 회고록에 썼던 말이 너무 와닿는데 모두 알고 있었다라 그랬잖아요. 예.
그 근친상간 혐의로 옥살이 살고 돌아올 때 그 계부 홀레이트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와 함께 사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지.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는데 다 모른 척 했다. 그래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을 지키려 했을 뿐이고 내 삶과 아이들의 삶을 지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살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두 남의 일로 무감각하게 무관심하게 그 지나쳐버릴 때 어느 누군가는 그 어떤 깊은 수렁 속에서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누구로부터 관심과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내가 그 구렁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그러면 현재 나를 침해하고 나를 억압하는 요소를 스스로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네. 물론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그 어떤 경우라도.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아마 모두 알고 있다는 제목에서 유추되는 거는 그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근데 더더군다나 나도 나지만 내가 낳은 자식 이 아이까지 이게 나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어떤 그 공포 두려움 때문에 억압하는 그 어떤 그 개체를 자기가 제거해버리는 이거에 대한 어떤 정당성 같은 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뭐 우리 늘 말씀드리지만 BWS 배터들 우먼 신드롬, 네. BWS 증후군, 그 매 맞는 아내 증후군 같은 경우하고도 이제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저히 그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 사람 제거하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라는 의식이 작동해서 이제 범행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하고 이제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살다 보면요 정말 죽어도 싼 새끼들이 있기는 해요, 그죠? 아 이거는 이 경우 같은 경우 정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 주변에서 아무도 이 사람을 말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피해자인 내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프랑스에서 이제 인정한 거예요. 네. 다만 인정하지만 사람을 죽인 행위는 정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라도 형은 준 겁니다. 그렇죠? 네. 그 형을 줄 만큼의 사람 새끼인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여기 변호사가 막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대요. 평생을 지배당하고 통제당한 여성이 그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살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 절차는 느리고 가해자에겐 관대한 문화 속에서 폭력에 시달린 여성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프랑스는 유럽 국가 중에서 여성 피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뽑힙니다. 라고 하면서 변론을 했대요. 어떻게 보면 나는 이걸 가지고 한번 오버랩 해봤어. 이게 대비를 해봤어. 우리나라였다면 석방됐을까? 네. 아마 형량이 그래도 뭐 한 3년, 5년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요거는 어떤 그 반면교사 할 수 있는 그런 그 판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예. 네.